네, 현재 시각 8시 22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이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루 만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또 묘한 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네. 거의 뭐 6%대. 그러게요. 고만고만한데 그러니 무슨 말이야 개별 종목별로 기업별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뭐 달라붙는다고 하지만 네. 결국 이거 주식시장은 유행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 시장 바이오 대단할걸요. 아니, 그러니까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 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다 그러니까 뭐 당뇨병 비만 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바이오 쪽으로 분류된다 할 만한 네. 것들은 뭐 3%가 됐건 4%가 됐건 비슷하게 오르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뭐 야간 선물 흐름 보니까 오늘 무조건 2,600 위고 이놈의 시장 딴 거 없네요 보니까 지표가 어때서 이거는 다 우리 같은 사람 나중에 하는 얘기고 오늘 뭐 200에서 2,600은 뭐 훅 올랐을 것 같고 그다음 갭 채우려면 8월 2일 날 갭 채우려면 2,666인데 그거 뭐 다음 주 중에 갈 거고 네. 이번 하락에 61.8% 기술적 반등 맥시 딱 채우는 레벨이 2,700이고 레벨은 딱딱딱 나와 있습니다. 네. 레벨은 나와 있는데 어차피 볼 레벨 오늘 2,700 가도 되는데 그 뭐 한 일주일 걸려서 갈 2,700 오늘 간다고 안 될 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한 걸음에 가나. 예. 예. 오늘 그래도 기분 좋게 하우머니란다. 기분 좋게 증시 타임 한번 그거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반도체하고 제약 바이오가 좀 궁금하죠. 궁금해져요. 예. 특히 또 뭐 시가총액 최근에 순위 많이 올라온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궁금한 거 많죠. 끼 있는 종목들 많죠. 오늘 나와주신 우리 패널분이 네. 재밌게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신증권 FICC 네. 리서치 이경민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예, 부장님. 이제 지금 언제입니까? 그러고 보니 7월 30, 31일 이틀 동안 무슨 뭐 연준하고 비오제 있었고 네. 그러고 나서 무슨 뭐 주말에 고용지표 있었고 했던 게 지난주고 네. 한 일주일 남짓 무슨 뭐 폭풍성을 헤쳐나온 것 같아요. 네. 폭풍이라기보다는 뭐 어마어마한 태풍과 해일이 한꺼번에 몰아닥쳤다. 갑자기 해가 뜨는 듯하다가 왜? 뭐 먹구름이 꼈다가 뭐 요즘 조금 날씨가 모습이거든요. 그랬죠. 네, 요즘 날씨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달 전만 하더라도 6월 FMC 이후에 네. 보면은 금리 인하하겠어? 라는 또 생각을 했었던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이제 125bp 금리 인하 기대했다가 최근 뭐 경제표가 잘 나오면서 좀 후퇴하긴 했는데 네. 시장의 심리나 흐름들이 너무나도 급변하고 있어서 진짜. 지금 예, 정말 그래요. 어지러울 정도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석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제표가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이거를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아, 그렇죠. 예. 못 나왔다. 좋게 볼 거냐 나쁘게 볼 거냐. 예.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1일 그러니까 나스닥이 급락 반전을 한 시점이거든요. 예. 그때부터는 엔켈이 청산이라는 이슈가 가세하면서 시장 흐름들이 좀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리는 게 아니었을까? 여기다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지표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 심리가 엔화 강세를 증폭시키면서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예, 야기했다 맞아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조금씩은 완화되는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수급 변수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네. 결국에는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해소되는 만큼, 소화되는 만큼 영향력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장은 뭐 급등락은 또 있겠죠. 예. 뭐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있은 뒤에는 여진이 몇 번씩 맞아요. 있으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봐야지 아래쪽으로 더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게 간밤에 나온 지표 자체는 네. 그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줄어들었죠. 소식이 네. 오히려 또 좋게 작용을 했죠.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난 주말 이번 주 월요일 어마어마한 충격을 준 게 경기 침체 공포거든요. 네. 예. 그로 인한 엔달러 환율 급락 예.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반대 그림이 나오면은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더 레벨업되기 위해서는 또 한 번 맞닥뜨리는 게 금리 인하 컨센과 경기 판단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에는 금리 인하 많이 하면 좋아라고 생각했던 게 예. 경기 침체 공포가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네. 125bp 금리 인하도 소용없어. 경기 침체야라고 하면서 시장을 폭락시켰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공포가 좀 진정되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영역인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온 뒤에는 금리 인하가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것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암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9월 FMC에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해주면서 아마 4분기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9월 FMC는 진짜 제대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거리 아주 대도시의 그 한 편도 한 네. 4, 5차선, 왕복 한 10차선 정도 도로가 엉켜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경기 침체니 경기 연착륙이니 막 헷갈리기 시작했고 네. 우왕좌왕하는 거죠. 금리 인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네, 모르겠고 네, 맞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얼마나 풀려 있다가 이게 네. 지금 얼마나 감기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딱 일주일 사이에 다.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졌고 비오제는 또 얼마나 또 코미디예요. 총재는 뭐 기자들이 0.5% 위로도 금리 올라가나요 네. 했더니만 그거 배제할 수 없다 해서 네. 씩씩하게 나갔더니 창피해서 부총재 내보내가지고 네. 시장이 이러면 우리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이러고 있고 이 뭔 뭐 창피해서 부총재 내보낸 거 맞아요? 아니면 뭐 정민의 것처럼 감기가 있으셨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거 봐요. 좀 건강 관리 좀 하세요. 정민 앵커 이렇게 목소리만 살아나도 장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타이밍이 그러네요. 타이밍이. 조금, 예, 나아지니까. 참 웃기는 게 뭘 그렇게 시장이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영향받았다고. 그동안에 지금 장이 빠지니까. 네. 이제는 또 어제는 여기저기 시황에서 제일 크게 잡은 게 매주 확인하는 그 주간 신규 서적 네, 수당 네. 청구 건수가 좀 줄었다고. 네,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줄었다고. 그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목말라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동안 침체라고 말했던 지표들이 거기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게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정론은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7월 FMC 이후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원하는 걸 다 얻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는 경기도 고려한다. 고용이 안 좋아지면 적극적인 대응할 거다. 지금 상황은 연착륙이다. 2019년과 비슷하다. 근데 좀 시장을 좀 조정을 원했던 사람 또는 채권 시장 쪽에서는 전 두 가지에 꽂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중 책무. 드디어 고용, 완전 고용도 고려하고 있구나. 네. 두 번째로는 고용이 악화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랬구나. 네네. 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 고용 지표를 끌고 왔고요. 네, 맞아. 그리고 끌고 왔고.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끌고 왔고요. 끌고 왔고. 그리고 그동안 요즘 제일 많이 들으셨던 얘기가 샴스룰이라 그래서 쌈룰. 쌈의 네. 법칙. 예. 예. 그걸 또 끌고 왔죠. 끌고 왔었죠. 이걸 맞는 사람조차도 그거는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기저기서 무슨 절대 반지처럼 절대 반지. 이제 금리 인하는 확률적으로 91.7%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80% 넘었다 어마어마한 공포 심리를 조정하는 흐름들이 예. 단 3일 만에 모든 게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리고 제 생각만으로는 좀 과한 흐름들을 일부러 야기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엔켈이라는 게 가세해주면서 예상치 못했던 변화가 나타났던 거죠. 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글로벌 자금들이 많이 투입되어 있다라고 예, 하는 예. 그런 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세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러고선 이제 또 미국은 또 그만큼 안 빠졌거든요. 예.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은 맞지만 일정 부분 좀 과도한 흐름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12개월 선행 PER을 보면은 7.8배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선행 PBR은 0.78배, 확정 실적 기준으로 0.82배. 과거 봤을 때 2022년 하반기에 23년은 경기 침체야라고 생각했을 때 지켰던 게 선행 PER이 8.5배였습니다. 네. 그걸 깨버렸고요. 예. 그리고 재정위기가 있을 때도 깨버렸고. 예.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금융위기 수준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흐름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단기 등락은 있겠지만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 리셋되는 상황이라서 좀 더 시장을 좋게 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섹터별로 봤을 때는 조금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주가가 $100가 붕괴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빠르게 치고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동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세미나 다니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시장을 좋게 보시죠라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그러면은 주도주가 바뀝니까?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AI 네. 끝난 건가요? 네.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적은 없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번 상승을 마무리한 다음에 새로운 상승을 할 때 주도주가 바뀌는 거지 지금은 주도주가 바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한편 빅테크 AI주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방향성의 문제인지 기울기의 문제인지를 좀 고민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논란이 짚혀진 게 그동안 이어지던 업황 개선, 실적 개선이 꺾여버리는 건지 아니면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좀 낮아지는 건지 저는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가 좀 과했던 부분들의 톤다운. 네. 그러니까 성장 속도나 모멘텀이 약간은 슬로해질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빅테크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R이 45배였던 게 30배를 살짝 깨는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21년 이후 최저점 수준이거든요. 네. 그만큼 내려왔다라고 본다면 다시금 움직일 거다. AI 빅테크들이. 다만 모멘텀 자체가 선발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움직인 애들은 모멘텀이 이제 좀 둔화되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네네. 반대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그동안 좋았다라고 해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재평가하지 말고 모멘텀이 둔화되는 것은 조금 수준으로 두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은 그 안에서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에서 그동안 너무 셌던 애들은 상승 탄력이 조금 슬로해지겠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했던 애들이 모멘텀을 갖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요. AI 성장이나 그리고 주도주로서의 주도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종목 선택에 있어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으로 더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이렇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최근에 이제 워낙 이 AI 관련해서 뭐 쭉 올라왔다가 네. 한번 크게 뚝 7월, 8월 초 이렇게 해서 뚝 부러지고 나니 이제 데일리는 요번에 이 급락으로 인해서 과매도다 이제는 더 빠지기 어렵다 하는 네. 신호가 분명하게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렇게 매수로 대응하고 싶고 네. 그러다 이제 위클리나 먼슬리 같은 맞습니다. 조금 이렇게 긴 차트로 보면은 아직 이제 초입인가 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이 3, 4분기 이제 여기에 그냥 쭉쭉쭉쭉 아. 추세로만 가던 장에서 한번 네. 툭 부러지고 나니 네. 이 안에서 굉장히 이제 맞습니다. 좀 혼란스러운 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네. 박스권으로 특히 미국은 좀 박스권으로 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장 실적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이 조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네, 중국 수입이 예. 지난달에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는데 수입이 마이너스 반전했거든요. 그랬었죠. 이러면서 소비에 예. 대한 경계감들이 엄청나게 폭발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9.6%포인트의 기저효과가 있었는데 네. 2.7이었나 했던 게 2%로 둔화됐어요. 야, 중국 수입이 큰일 났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국 수출은 조금 예상보다 못했는데 수입이 플러스 반전한 걸 넘어서 7% 성장을 했습니다. 하하. 이렇게 본다면은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컨센은 2.6인데 그러면은 중국 쪽에 조금 플러스 요인들이 시장에는 미국 변수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에 너무 몰입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여기만 몰아보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경기 소비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한국 증시에
플러스 알파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는 미국은 박스권, 한국은 그래도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이요? 최근에 일본도 좀 일본도 엔화가 어마어마한 예.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죠. 예, 예. 뭐 하루에 12% 빠지더니 하루에 10% 오르고 그러니까, 난리도 예. 아닌데요. 거의 뭐 코스피하고 니케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네. 펼쳐놓고 이렇게 위에 가려놓으면 어느 쪽이 그리고 엔달러 환율하고 그려다도 좀 비슷합니다.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세미나를 많이 다니면은 한국하고 중국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특히 리테일 계시는 분들이 일본을 봐야지 왜 너는 한국 중국 얘기하냐.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건 22년 말 23년 초에는 미국하고 유럽 경기 침체, 중국 리오프닝, 중국 사고 미국 유럽 팔자. 근데 23년 정반대였고요. 예. 그리고 21년 동학기밀운동 그때가 코스피 정점이었고요. 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한쪽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 그쪽에서 수익 기회는 굉장히 적어지고 네. 반대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쪽에서 수익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후폭풍이 조금 일본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졌던 만큼 많이 샀겠죠. 그러면은 많이 샀다 온 것만큼 불안정해지는 흐름에 매물도 좀 많이 출회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일본 경제가 진짜로 탄탄한가? 두 번째로는 그동안 일본 증시를 끌어올렸던 엔화 약세가 더 재개될 것인가? 둘 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일본은 이번에 반등이 나올 때는 일본 증시나 엔화는 네. 조금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본 저는 이번에 통화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부총재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책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BOJ는 금리 인상에 신중한 스탠스를 보여줬었는데 7월 들어서 모든 정치 관련된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들이 나와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변한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도 감안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으면 될 텐데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부총재가 나와서 그동안의 결정을 다시 뒤집는, 그러니까 뒤집었다는 흐름이죠. 저 누구 전화 받고 왔을까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옐런이 전화했을까? 요즘에 문자 한 대잖아요. 아, 요새는 문자로. 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일본은 경기도 아직까지 탄탄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은 피해야 될 시장으로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BOJ는 뭐 스스로가 좀 오버액션 한 다음에 금방 뭐 일주일 만에 말을 바꾸어서 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만 모양새 빠졌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연준은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네. 시장이 그냥 맞습니다. 호생 들었다 놨다 한 거 아니에요? 네. 연초에 뭐 6번, 7번 네. 금리 인하 하니 하다가 금리 인하 못 할 수도 네. 있겠는데 하다가 장 조금 한 일주일, 한 2, 3일 빠지니까 이거 9월 달에 비컷 한다. 네.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네, 우리 이경민 부장님이나 저 같은 이 해설자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이 선수에 비해서 네. 선수의 경기장에 그 경기 뛰는 선수 얼마 안 되는데 네. 온갖 중계차, 해설자, 아나운서 다 와가지고 버글버글거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세상. 우리만 그래요. 미국, 유럽, 일본, 맞아요. 뭐 싱가포르, 맞습니다. 홍콩 네. 생각하면은 더 많죠. 거기다가 뭐 심지어 뭐 유료 회원비 받아먹는 유튜버들까지 네, 치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아유, 그러니 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랬다, 저 사람은 맞습니다. 저랬다. 딴 거 없이 그냥 뭐 주식은 딴 거 없네요. 이번에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비단 내고 내 돈 갖고 할 것 같으면 내 돈 내산이면은 네. 그냥 이 10%가 빠지든 반토막이 나든 그냥 붙들고 있으면 돼. 그래서 제가 몇 요즘 년이 걸리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요즘 시장을 이게 최근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좀 과하면서도 저는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 흐름들을 보면 12개월 선행 EPS랑 주가 흐름이랑 거의 동일한 방향성으로 갔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 EPS가 네.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등락이 있던 간에 방향성 위쪽이었고요. 12개월 선행 EPS가 꺾이면은 등락이 있던 간에 추세 반전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2개월 선행 EPS가 너무 빨리 올라서 저는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선행 EPS가 303포인트입니다. 예? 303포인트요. 12개월 선행 EPS가. EPS가 그럼 10배가 3030이에요. 3,030. 네. 그러니까 이번에 2,380만 가더라도 금융위기 네. 이때 비슷한 네. 수준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꺾일 수도 있지 않냐. 네네. 선행 PR이 유용성은 낮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12개월 선행이면은 지금 시점에서 12개월 뒤에 추정되는 실적을 좀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24년 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이 90%, 25년이 25%, 예. 26년이 10%입니다. 이 컨센을 놓고 본다면 그냥 25년까지는 12개월 선행 피스가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다. 일단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26년 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림이 안 나와서 저희는 이 방향성대로 가자. 근데 지금 이렇게 12개월 선행 피스가 올라오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다면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캐치업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 보면 수급적으로 볼 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사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게 자기 돈으로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네. 실제로 또 빚을 내서 사시는 분들도 늘어나는 그쵸. 것 같은데 네. 외국인들은 또 현선물에서 대규모로 물량 내놓다 네. 보니까 이게 시장 상승이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일단은 앞서 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혼란스러운 거죠. 예. 혼란스럽다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은 업종별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애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예, 예. 특히 원달러 환율이 어제는 좀 반등하긴 예. 했지만 툭 떨어지다 보니까 1,380원, 90원대 사왔던 자금들은 일단은 환차익도 좀 보는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네.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최근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내수주, 아, 소비주, 예. 플러스 많이 빠진 애들. 대표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최근 급반등한 게 제약바이오고요. 제약,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도 조금 입질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도 더 많이 안 팔고 조금씩 사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샀고 주가가 아직까지 올라와 있는 애들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많이 못 올라왔고 이제 막 움직이는 네. 것들 또는 대외 변수에 좀 예민하지 않은 업종들은 지금은 조금은 좀 안정성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선물이죠. 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급락 과정에서도 예. 현물을 팔긴 했지만 예. 이전만큼 어마어마한 매도는 글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랬어요. 네, 근데 차라리 선물 갖고 오히려 그냥. 네. 너무 플레이가 심했죠. 예. 월요일 날만 보면은 장중에 2조 2천억인가 2조 5천억까지 순매도를 하다가 네. 막판에 9천억 샀습니다.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월요일 날 위클리 옵션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뭐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5,600배가 네. 푸셨어? 네. 금요일 월요일 딱 이틀 만에 5,600배가 나왔습니다. 아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런 한국은 그러니까 수급 주체도 굉장히 약한데 네네. 파생 시장 영향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또 파생 플레이를 하면서 못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질 때는 파생 플레이를 하면서 더 급락하기도 만드는 그림이라서 저는 뭐 외국인 선물이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바닥권까지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보면은 작년 9월, 10월 그리고 올해 1월, 4월 우리 이번 네. 보통 내려올 때 외국인 선물을 보면 한 6조 정도를 팔았거든요. 네. 지금도 한 6조 정도를 팔아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밸류에이션적으로도 여러 가지들이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부장님 보시기에는 그 위클리 옵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목요일 날
진행자의 본분을 잃고 막 길길이 뛰다가 그때 한영희 그 수석한테 좀 과하십니다 경고까지 들었는데 저는 도저히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네, 극소수이고, 극소수이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파생 시장을 지배하는 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이 되게 좋은 놀이터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클리 옵션의 물량 정도 가지고 규모 가지고 지금 웩도독 현상 네. 그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지수가 영향을 받을 정도인가요? 아니, 그 정도는 그건 아닌데. 아니죠. 그냥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그 안에서 노는 플레이어들 간에 네. 그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거를 선행해서 선물을 가지고 좀 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 옵션에서 먹기 위해서 또 네. 선물 갖고 장난질을 치니까 그리고 뭐 5월 달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 네. 제가 세미나를 하다가 전화가 엄청나게 왔거든요. 네. 중에 예. 한 30분 동안에 한 10몇 통이 왔습니다. 허허, 그때 예. 보면은 예. 장마감 30분 전에 네. 전자가 마이너스 1.7%였는데 예. 30분 몇 분 사이에 그 1.8% 2%까지 뒤집어졌거든요. 네. 플러스로. 네. 이때도 위클리 옵션 만기였고요. 음, 외국인이 장마감 전에 3천억을 선물 사면서 네. 프로그램 매수가 딸려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여기서도 30분 만에 160배가 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콜에서. 예. 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장님 방금 그 삼성전자 마이너스에 있던 걸 마이너스 1% 넘는 그걸 갖다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플러스 1% 돌려 세웠다. 네. 그것도 선물 계약으로. 네. 그러면 또 우리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구조고. 네. 갑자기 막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게 막 연상이 되네요. 어떤 거요? 구두발로 이렇게 책상 위에 두 발 딱 올려놓고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이러면서 자식들 하는 그 표정 말입니다. 아유, 이거 지금 진짜 예 언제까지 가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 진짜 대한민국 네. 정치에. 아유 그래요. 자 알겠습니다. 그 저기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올라왔던 그 폭으로 봤을 때 그쵸. 좀 급하게 왔으니까 네. 바깥에서 저런이 같이 조정받는 건 당연한데 네. 그래도 이거 지금 바로 이 부장님 보시기에 요거 이제 전고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직전 고점 요거 이거 9월 FOMC 전에 그냥 금방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고점이요? 직전 고점. 직전- 요번에 빠졌던 요. 그럼 언제쯤 고점을? 그렇게 지금 최근에 우리 이번 여름에 봤던 삼성전자 요번 장 8만 원 빠지기 후반이요? 예, 그렇죠. 단숨에 가긴 좀 어렵겠죠. 어? 단숨에 가긴 좀 어렵겠죠. 단숨에 가긴 어렵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 충격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는 여전히 연착륙 가능성이 높고 연준도 그 시그나리오를 버리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저희도 시장 좋게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출발점이 너무 낮아져 있습니다. 아유, 그 말씀도 네. 듣고 보니 그러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만 해도 한 25만 원 근방에 갔던 놈이 지금 네. 16만 원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19만 원대였다면 갑니다라는 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예.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시작점이 15만 원, 16만 원대라고 한다면 예. 또 최저점까지 보면은 15만 원 깨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일단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반등을 할 텐데 좀 우여곡절은 좀 있겠다. 내년 중에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내년 듭니다. 정도면은 예.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가 1.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1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0.8%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5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도 단숨에 6% 급등을 보여줬죠.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5,700원. SK하이닉스도 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1,6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98만 2천원, 현대차도 4%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4만 6,500원이고 기아도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3,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3%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0.9%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9만 7,500원, KB금융 소폭 하락 예상되고요. 신한지주는 0.5%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반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6만 8,100원. 알테오젠도 1%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 30만 원. 에코프로도 2.3% 상승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6,600원이고 HLB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약바이오 섹터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좀 엮인 섹터들 오늘장에서 좀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드는데 삼천당 제약이죠. 13%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6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테리온 제약도 1.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8만 1,200원. 리가캠바이오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800원. 휴젤도 상승 예상되고요. 엔캠도 1%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클래시스도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만 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양시장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반도체, 운수장비, 제약바이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 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보니까 우리 야간 선물 그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고 지금 200일선 딱 다시 한번 볼까요? 200일선이 지금 걸쳐 있는 레벨이 2,600 한 30 금방. 오늘 다시 이제 장이 열리면 조금 낮아지겠으니 한 네. 2,620에서 30 사이에 떨어지겠습니다만 거기까지도 그거 하겠네요. 이야, 지금은 이경민 부장님 말씀 맞다나 지금은 일단은 좋게 보고 덤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시장 올라버리면 사실 그렇죠. 더 고민되죠. 왜냐면 이거 못 따라잡죠. 어제 잡아서 넘긴 분들은 아니면 먹을 게 없죠.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에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줍줍 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 힘드셨겠죠. 아니면은 이번 주 월요일 아니면은 수요일 날 또 한번 쭉 빠졌다가 맞아. 쭉 예. 올렸거든요. 네, 맞아요. 이때 사시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따라간다. 더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더 고민될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따라가는 전략은 조금 스테이하자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손혜계 말씀해 주셨던 지수 레벨이 2,630, 200이 예. 저는 이거를 다이렉트로 뚫을 수 있을지 다음 주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컨센과 경기에 대한 컨센이 지금은 압도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가 크다 하더라도 경기 침체 공포가 커서 이게 완화되는 것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관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CPI, PPI, 수매 판매, 산업 생산 다 나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컨센 기준으로만 나오면 물가는 내려가는데 경기는 침체가 아니네 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있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2,700선까지 넘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 좀 우려하고 걱정하겠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2,600이라고 하면은 2,380에서 220포인트, 250포인트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예, 그러면은 예. 좀 밀렸다가 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일정 부분 사셔서 네. 밀리는 대로 더 담자라고 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현금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6,620, 2,650, 2,700 이렇게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좀 빼놔서 현금을 현금을 좀 확보해놓는. 확보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매매 잘하시는 거네요. 요즘 보면 누군- 시장 올라갈 때 맞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개인 투자들은 옛날에 스마트머니라고 했었던 분들만 남아서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잘하는 거다. 맞아요. 예. 막 올라갈 때 팔고 막 떨어질 내려올 때 때, 사고. 네. 근데 다음 사이클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네.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추세적으로 올라갈 때 이 물량을 외국인한테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가
최대 관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몇 년 동안 박스권이에요. 예. 시장이 밀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하면 계속 통했거든요. 네. 근데 향후 2,800, 2,900을 뚫고 올라가는 장에서 그때 진짜로 크게 먹을 수 있는 흐름인데 여기서 물량을 다시 옛날처럼 외국인한테 뺏기고 그리고 또 고점 가면은 또 외국인이 던지는 거 또 이렇게 잘못 사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향후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참 이경민 부장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8월 5일 날 봤던 장중 저점이 2,386, 2,400도 깨고 내려갔을 땐 그 네, 네, 충격이니까 맞습니다. 이걸 뭐 넉넉하게 2,400이라 하더라도 네. 이게 지금 나흘 만에 2,600을 네. 오늘 트라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200일선 같은 경우 2,630 근방에 네. 걸쳐서 이제 저항 구간을 하는데 아마 이런 그거 하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저 정권쟁이들은 전략가들이라는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맨날 지수 얘기하고 뭐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이런데 네. 이걸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마주, 잡주들은 이런 거 뭐 이평선이 어디에 가 있고 지수가 얼마 갖고 아무 소용 없고 네. 적어도 하이닉스, 뭐 맞습니다. 삼성전자, 맞습니다. 자동차, 맞습니다. 조선주 이런 정도의 대형주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 시장의 반등이 네.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의 네. 그 가늠함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 레벨들이 지수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종목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특히 이게 작은 종목보다는 중대형 네, 종목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저희처럼 뭐 매크로를 공부하고 뭐 시장 방향성을 파악하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큰 흐름을 좀 읽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큰 흐름이 이쪽으로 가니까 나는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세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종목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좀 짧게 매매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좀 열려 있고 네. 짧게 봤을 때는 막힌 구간들이 2,630, 또 갭 구간, 또 두 번째 갭 구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하나하나 뚫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등락은 있겠다. 예. 이 등락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쯤이면 박스권 상단 돌파할 거라 보세요? 올해 연말까지는 저희는 2,900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전직정 종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코스피 올해 갈 수 있었다고 봤던 3,100선은 내년 1분기 중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 흐름 경로가 바뀐 건 아닙니다. 맞아요. 시장에 충격이 너무 크게 들어왔기 예. 때문에 저희도 일단 일부 후퇴하자. 근데 시장에서 인식하는 경기 흐름들이 연착륙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시간이 좀 지연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3천 이상은 갈 수 있다라는 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이 2% 넘게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가격 조정을 보여줬던 빅테크 관련주들 일제히 반등을 나타냈고 엔비디아도 $100를 하회한 지도 하루 만에 다시 6% 급반등을 나타내면서 시장 상승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제약 바이오 섹터의 강세에도 시장 상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1% 넘게 올라갑니다. 1.8% 상승이네요. 2,603포인트 단숨에 45포인트 상승하면서 2,60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2% 넘게 올라갑니다. 761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75,400원. SK하이닉스도 단숨에 5% 상승합니다. 171,7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도 0.4% 올라갑니다. 32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올라가죠. 978,000원. 현대차도 2% 이상 상승합니다. 242,000원이고 기아도 2% 올라가죠. 103,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2.3% 상승으로 64,400원이고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97,500원.
KB금융 1.7% 떨어집니다. 88,8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1.8% 상승합니다. 325,000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상승합니다. 지금 17만 1,500원이고요. 지금 알테오제는 1% 올라갑니다. 30만 500원. 그리고 에코프로 5% 상승합니다. 8만 8,900원. HLB가 1.6% 올라갑니다. 8만 600원이고 역시나 삼천당제약 호가부터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4.7% 올라갑니다. 17만 200원이죠. 셀트리온제약도 1% 이상 상승합니다. 8만 9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도 소폭 올라가고요. 엔캠도 2.6% 강세입니다. 15만 7,700원. 휴젤 지금 1% 약세고 클래시스가 2% 이상 올라갑니다. 5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HBM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모두 강세입니다. HBM 쪽에서 테크윙, YC 모두 6% 이상 상승 중이고 또 오랜만에 한미반도체도 5% 이상 올라갑니다. 11만 700원. 이오테크닉스도 5% 올라갑니다. 16만 원 선을 돌파해내고 있고 미래반도체도 5.9% 상승 중이고요. DI, DIT 그리고 MK전자도 3% 이상 올라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4.5% 상승 중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5%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이수페타시스도 5% 강세 보여줍니다. HBM 관련주 하면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CXL 관련주들 모두 올라갑니다. 리노공업이 7% 이상 상승 중이고요. 20만 6천 원.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6% 올라갑니다. 11,000원을 돌파해내고 있고 유니크웨스트도 4.9% 상승 보여줍니다. 4,960원. 네페사크, HPSP도 4% 이상 올라가고 엑시콘 네오셈도 4%, 5% 상승 중입니다. 오키스전자도 4% 이상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도 3.8% 강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화이자 관련주 내에서는 서울제약이 오늘 24% 급등을 합니다. 6,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금 다시 한번 재유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제일약품도 4% 올라가고 우리바이오도 5% 이상 올라가고요. 그린생명과학, 제주반도체 모두 5%, 3% 이상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반도체 섹터는 좋고 화이자 관련주는 좋고요. 또 전성 관련주들 오늘 오랜만에 또 올라갑니다. KBI 메탈이 8% 올라갑니다. 2,6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LS 에코에너지, 일진전기도 4% 이상 강세 보여줍니다. 그 밖에 대한전선, 가온전선도 1%, 2% 올라갑니다. 오늘은 단연 반도체 쪽 섹터가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 순매수 보여줍니다. 814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10억 원, 59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67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억 원, 98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 또 많이 팝니다. 지금 2,660계약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지금 어제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2원 90전 하락한 1,374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자체는 계속해서 박스권이고 오늘 시장 올라가네요. 지금 코스닥 쪽이 좀 많이 올라가네요. 네, 예. 그렇죠. 예. 저 환율은 참 네. 저는 이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이 부장님은 가끔 보실 텐데 네. 위클리나 데일리도 마찬가지고 위클리든 뭐든 먼슬리든 해보면은 월간은 저기 IMF 때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네. 큰 선에 딱 머리 대이고 나서는 못 올라가고 네. 위클리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쐐기형이 나오는 게 네. 이게 한 100원 정도 쏟아질 것 같은데 밑으로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이 쏟아질 모멘텀이 뭔지 그 트리거가 뭘지. 저희가 생각하는 트리거 중에 하나는 네. 매크로 변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9월 달에 WGBI라 그래서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이게 편입되면은 보통 6개월 정도 글로벌 자금이 채권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통화와는 상관없이 원화 강세, 그리고 이익에 예정돼 있다면 주식 시장으로도 외국인 현물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뭐 원래는 9월 달부터 그러니까 3분기부터 시장이 달러에서 쭉 내려갈 걸 봤는데 최근 상황들을 보면은 흘러가는 게 좀 더뎌지기는 있지만 이게 트리거 포인트는 9월 달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로서는 편입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저희는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뭐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노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MSCI가 부족하다라고 했던 정책이나 주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GB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9월 미 연준 뭐 비컨 얘기 나왔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희는 비컷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 폭보다는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줬으면 네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9월 FMC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보여주는 거는 컨센서스예요.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이지 연준의 스탠스는 아닙니다. 근데 연준이 만약에 이 컨센서스대로 따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은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방향성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따라오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25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침체 아니다, 연착륙이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GDP 성장률, 물가 전망, 실업률 전망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점도표가 나오겠죠. 점도표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금리 인하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저는 25bp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25bp 플러스 지금 경기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컨빅션을 좀 더 세게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반등 국면에서도 우리 부장님 네. 어느 섹터가 그래도 이렇게 들고 있기가 마음이 제일 편안할까요? 낙폭과대라고 한다면 반도체죠. 반도체. 네, 반도체 제일 많이 빠졌고 그리고 잘 가던 애들 업종들이 푹 꺼진 업종은 기계, 바이오, 조선 이런 쪽입니다. 근데 이쪽도 괜찮은 이유는 올라가다가 푹 꺼져서 아직까지 올라가는 힘이 남아 있죠. 그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 업종별 수익률을 쭉 보면요. 살만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살만한 쪽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저는 반도체 밀리면 사세요. 닉스 20만 원 깨지면 사세요. 뭐 인터넷 2차 전지 여전히 쌉니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반도체는 너무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자동차도 너무 싼 구간으로 들어왔고 바이오랑 조선도 과열을 쿨다운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리셋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희 대신증권 리테일 줌 세미나도 했거든요. 네네. 그때도 뭐 사야 돼요? 막 채팅창에 막 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괜찮은 애들 중에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애들 사시라고 각자 좋아하시는 비싸서 못 사서 이 가격에 어떻게 사 했던 애들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정도로 내려왔어 하는 종목들이 보일 거라고 그 종목들 사시면 당분간 수익 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좀 사도 되는 구간 특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애들은 반도체, 기계, 2차 전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플랫폼도 좀 여쭤볼게요. 오늘 때마침 네이버 실적 발표가 났는데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 한동안 참 소외됐던 섹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소외됐죠.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었는데 저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실적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런 와중에 저는 뭐 이번에 충격이 좀 크긴 했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플랫폼 기업들 계속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반기 실적은 더 레벨업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컨비션이 좀 커지면서 하반기는 좀 더 편한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풀쩍풀쩍 뛰는 거는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진단 키트 관련해서 시즌을 시즌이요. 한번 예. 봤더니만 우리 코로나 진단했을 때는 그 네네. 제일 그 시즌이 뭐랄까 대장주라 해야 맞습니다. 될까 그랬던 어마어마한 것이 거였죠. 어마어마했던 네. 거죠. 근데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지금 안 움직이는데 우리만 움직이네. 움직인다라는 게 떨어진다는 거야? 아니 우리만 지금 네. 이게 이슈가 되면서 네. 이쪽에 출렁거리 가지고 아, 근데 최근에 또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었어요. 예, 네. 그 진단키트 쪽이 많이 올랐었어요. 어제도 보면 뭐 ST바이오센스, 시젠, 수젠텍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입장에서 최근 많이 올라온 것들은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좀 커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 며칠 사이 또 급반등해서 많이 올라온 네. 애들은 또 밀리고 있거든요. 많이 못 오른 거는 또 올라가고 있고. 좀 피곤하지만 당분간은 좀 짧게 매매하자. 네. 팍 튀면은 좀 정리하고 예, 아직까지 덜 오르는 것들을 좀 채워놓고 또 팍 튀면 빨리 정리하고 예. 이런 그림들이 당분간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방송에서 저런 진단키트 관련주 하면서 한 이틀째 방송 연달아 나오면은 이틀째는 파는 게 정답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같으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예, 상황에서는 예, 며칠 더 예. 가져가 보시도 할 수 있겠는데 예. 지금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튀었다 싶으면은 절반이라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네. 맞아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네. 반나절 후로 갖다 그거 하기 어려운 데다가 또 이제 뜬금없이 또 아까 그 파생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당한다는 그 말씀의 연장이 네. 저는 어제 우리 저 중국하고 탁구 단체전 이렇게 보다가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저 전지 선수나 신유빈 네, 선수 뭐 할 것 없이 그 어떤 역부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역부족이 느껴지고 진짜 레전드 현정화 해설위원의 표현이 11점 내기지만 결국은 탁구는 9점 가서 승부인데 네. 그렇죠. 그 2점 더 내는 거기에서 그게 결국은 운이 아니다 실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 가끔씩 우리가 보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큰 점수로 리드 당하다가 한 1, 2점 따라가면은 우리가 막 환호하고 네, 태극기 네, 네. 흔들고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왜 파생으로 오버랩 되면서 저 중국 팀 같은 저 외국인들 파생 갖고 주물럭거리는 저 네.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우리 한두 점 이렇게 내주는 어떻게 한번 매겨주는 그게 우리가 막 환호하다가 결국은 메달도 못 따고 늘 게임은 완패로 가고 하는 그게 뭐 오버랩 되면서 좀 찝찝했어요. 네. 예. 근데 저는 그래서 나쁜 놈 이러고서 끝내면 안 되죠. 글쎄 뭐가 이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해결책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팔로우하고 데일리로 업종이나 흐름들을 어떻게 가는지, 네. 종목별로 뭘 샀는지, 파생 시장에서는 순매수 레벨이 어딘지. 네. 왜냐면은 지난번에 이번에 매도 반전을 한 시점이 또 아이러니하게도 7월 11일이거든요. 네. 그때가 직전 고점까지 샀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직전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쭉 6조를 팔아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그렇게 크게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역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외국인이 저렇게 플레이하는 게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러면은 쟤네들은 무슨 생각일까? 매매가 어떻게 변하나? 그래서 저는 월요일에도 장 막판에 순매수 전환하는 걸 보고 좀 단기 급락은 끝난 거 아닌가? 바텀은 통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세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하루하루 어떤 플로우로 가는지 지금은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걸 파는 과정인지 싼 거를 사는 과정인지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뭐 기계나 조선에 더 베팅을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시계열상으로 계속 추적해 나가신다면 조금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개장하고 채 15분밖에 안 됐습니다만 네. 적어도 거래소에서 외국인 현선물 플레이하는 거 봐서는 그다지 지금 우리 개인들의 매수 플레이를 많이 매겨주고 싶지 않은 네. 이게 읽혀지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요일에 파생해서 5,600배가 난 다음에는 보통 가두리를 합니다.
가두리를 한다. 네, 양매도로. 그러니까 아, 왜냐면은 예. 양쪽 다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서 그렇겠네요. 보면 이거를 줄여서 또 한 번 먹을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줄이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너무 공포 갖지도 말라는 이유가 이 가두리 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을 네, 주셨네요. 그래서 예, 예. 지금은 오르면 정리하려고 할 거고 떨어지면 살려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